And now, here to talk more about this is our lead researcher.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24회 박선영 과장님을 모시고 어른 헬스케어 듣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2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커는 부천 성모병원 정보보호팀 과장을 맡고 계시는 박선영 과장님이 되겠고요. 잠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선영 과장님은 병원 IT하고 정보부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병원에서 24년간 근무하셨고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운영, 기획, 인프라 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립암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 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심의도 하셨고요. 그리고 의료 큐레이터를 지향하고 계신다는데 의료 큐레이터가 뭔지는 이따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영 과장님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희 제 새기는 단어이긴 한데요.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러 가지들 기술의 발전들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파도는 계속 이제 몰아치고 있는데 기저에 흐르는 이제 해류의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매몰되지 않고 한 방향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 같고요.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항상 왜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왜는 항상 목표가 되고 방향성이 돼서 저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어, 무엇을 준비했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다른 길로 빠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청자들을 대상을 선정을 한 거는 의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으시고 한 분야에서 각각 일정한 높이에 오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의료의 변화를 이해해서 시너지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승전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의료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뜬금없이 이제 IT의 본질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리마인드 해보고자 하는데 IT는 결국에는 데이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되고 소통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극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문자라는 것들이 발명이 되어서 지식이 축적될 수 있었고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폰 노이만 구조에 이제 모든 하드웨어의 기본이 되죠. 이게 컴퓨터 지금 최첨단의 인공지능의 GPU 시대에서도 여전히 이 폰 노이만 구조를 벗어나지 않고 이 굴레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BM, GPU 역시 메모리를 쌓았다 뿐이지 원류는 결국에는 들어오고 출력되고 처리하는데 데이터가 모인다라는 것들이 핵심이고 저는 이 방향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인간과 컴퓨터가 대화하는 HCI 구조에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손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 입력의 구조가 말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이런 효과성을 이루기 위해서 의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
뭐 수많은 기술들이 들어와서 의료가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치유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IT는 그 효율화하고 효과적으로 효율화하는 데에 들어가는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료의 프로세스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전 조선시대에 우리가 진료를 했었죠. 크지 않은 작은 규모에서 일어났었고, 여기에 의료의 전달자들은 1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확장될 수 없는 구조는 이 당시에 전달할 수 있는 건 말과 서류였기 때문입니다. 접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확장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네, 환자가 이 병원에 오게 되면 어, 먼저 등록을 하게 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다시 수납을 하고 집에 가는 구조였을 텐데,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세스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이 똑같은 구조로 조선시대에 했었던 똑같은 구조인데요. 저희가 기록이라고 했었던 거,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봉투가 한 명 한 명마다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에 각종 기록하고 진료 기록을 쌓고 검사를 하고 처방을 내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봉투에 쌓여져서 이 봉투가 실제 올라와야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과가 여러 군데가 있었을 텐데 내가 동시에 진료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기록지가 와야 내가 의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요. 짧게 이제 병원의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병원에 처음에 오게 되면 이제 저희 병원의 사진인데 입구에 이제 로비에 이제 수납처가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수납 직원들 원무과의 직원들을 만나야 접수를 할 수 있었고 수납을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이제 키오스크 기기들이 들어와서 그런 업무들이 이제 분산하게 되었고요. 이제 피를 뽑게 돼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피 검사 뭐 각종 검사들을 할 텐데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오토라벨러라고 해서 이런 체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바틀에 라벨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마킹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 검사에서 각종 파트 피나 아니면 인체에서 유래되어 있는 여러 그런 분비물들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엑스레이 많이 보셨던 사진일 텐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제 MRI, CT 뭐 이런 검사들을 할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라고 해서 이동하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이제 초음파 장비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 이런 장기들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이건 좀 컨셉적으로 좀 저희 병원에서 좀 좋은 진료 환경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진료실에도 이제 각종 모니터들이 있어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을 손으로 작성을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동시에 여기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수납처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수납을 하고 집으로 가서 처방전을 받거나 하는 구조가 이제 병원의 그 치료의 그런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자회사인 평화의지에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따온 그림인데 ERP라고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에 그런 각 세부 영역들이 모아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단계별로 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전달하는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이제 기록까지 입력을 하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랙션 해서 EDI로 청구를 하게 되고, EDI로 이제 청구를 하게 되고, 어, 죄송합니다. 네. 익스체인지 데이터 인터체인지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팍스, 이 영상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진화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장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각각의 그런 진료의 병원 프로그램들이 개념적으로 뭐 원무 파트, 뭐 기록 파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저장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1970년대에 이 전산화가 되기 시작한 가장 첫 기제는 건강보험 때문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의 청구 시스템이 이루어졌었는데 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같은 양식으로 그런 페이퍼를 양식지에다가 출력을 해서 보냈어야 됐고 그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이런 그 부분 전산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 각각 단위에서 원무 파트에서 검사를 하는 진단 검사에서 영상에서 각각의 단위들이 전산화가 됐었고 이런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통합 인티그레이션 되면서 전체적으로 합쳐지는 시스템으로 이제 갖춰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외부와 이제 공단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페이스화 되어서 확장하는 모습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전산이 들어오고 이제 시설 규모가 이제 커짐으로써 저희 병원이 한 1,800명 정도 되고 저희 그 계열 병원이 한 8개 정도 병원이 있는데 한 2, 3만 명이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시에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전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결이 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부분 전산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인티그레이션 된 다음에 외부로 확장되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들이 부여가 되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들 아시겠지만 디지털이라는 것은 결국은 디지트에서 온 거고 디지트라는 것은 숫자 0과 1 비트로 이제 변화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저장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것인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아날로그를 그냥 이 디지털로 변화했다 뿐이지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처방전에 단순히 어떤 처방이나 기록이나 이렇게 입력했었던 옛날 방식의 그런 전달 체계만 변화가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오류들이나 아니면 외부 병원들에 있는 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요컨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DSS 시스템,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변화하게 되는데 요컨대 어떤 병용 이 A라는 약과 B라는 약이 같이 사용이 되었을 때에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약을 과다 처방해서 A라는 병원에 가고 B라는 병원에 가고 C라는 병원에 계속 하루에도 여러 군데에 가서 약을 같이 받아서 그런 것들의 오류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이 환자 안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전산화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가치들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1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 새로운 고객에게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IT가 병원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화가 되었고 효율화, 이제 시간이 동시에 처리하는 것들이 빨라지게 되고 의료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러한 환자 만족도를 결국에는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병원에 들어와 있는 전산의 효과인데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헬스케어라고 요즘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병원의 영역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모바일이라는 그러한 이제 전화 기술, 텔레포니 전화 기술과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환자들이 생성하는 이제 PGHD라고 합니다. Patient General Health Data라고 하는데 환자에서 기인되는 그런 데이터까지 확장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꼭 병원에 와서 치료하기 이전에 건강하게 먼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운동, 영양, 수면일 텐데 이러한 것들이 각종 ICT 기술과 모바일, 스마트 헬스케어 그런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략도로 보시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나눠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치료의 영역에 있었었던 진료의 영역에 있었던 그런 EMR, 영상 정보, 그런 인티그레이션한 전체 병원 정보 시스템들이 이제 연구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 그 임상 연구나 이런 것들로 확대가 되고 있고 원격 의료, 진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들이 들어와서 그런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료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고 하는 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편리하게 이제 정보들을 꼭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기기를 찍어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 있고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VR 그런 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치료 영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새로운 또 트렌드긴 한데 정밀 의료라고 부릅니다. 지노믹이라고 하는 유전체에 의해서 그런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조금 더 진단하는 데에 빠르게 진단할 수 있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과 앱을 통해서 꼭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예약을 하거나 미리 수납을 하거나 그런 질환의 정보들을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병원이 바뀐 모습들인데 요거 이제 골 연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요 간격을 통해 가지고 더 혈소판이 닫혔는지 확장판이 닫혔는지를 볼 수 있어서 골 연령 그러니까 얘가 더 키가 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판정할 수 있고요. 그런 암이나 이런 조직 판독 결과들을 통해서 특정 부분의 그런 암이나 이런 부분을 진단할 수 있고 환자의 그런 데이터, 바이탈 사인이나 이런 뭐 신체, 이 체온, 혈압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심정지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좀 적용되어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어노테이션 시켜서 이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이제 이 레이블링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이게 이제 2013년, 14년, 16년 요 디텍션하는 이 어큐러시 정확도가 이제 16.7에서 43.1%, 9.7%로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더 짙게, 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병변의 부위에 이렇게 그 사진들을 색깔을 보여줌으로써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데요. 모든 의사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이걸 무슨 기술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의사들도 각자의 자기의 맞는 파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각각 파트가 다르지만 이 영상을 보는 영상 전문 의 실력을 다 갖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영상 판독이도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전문 분야에 조금 더 인간이 놓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찾아줌으로써 의료진이 실수를 예방하고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그런 부분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 앱을 가지고 뭐 이제 틱 장애가 있는 사람 청소년들을 좀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독되어 있는 그런 환자들을 치료한다든지, 이런데 디지털 치료제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미모세에 가서도 이제 봤던 부분인데, 자동차 사고가 난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디지털 기술들이 이렇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런 VR 기반의 가상 현실 기반에서 체험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치유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의료에서 그러면 얼마만큼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바로메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식약처의 혁신 의료 기술이라는, 그래서 요양급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혁신 의료기기로 이제 선정을 한 그런 제품군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2023년 자료인데 여전히 지금 19종 동일합니다. 인가된 제품들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카테고리 A에서 카테고리 E까지 각각 분류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이제 의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의학 지식 그런 정보를 제공하거나, 메이저한 큰 진단이 아니고 마이너한 그런 진단들에 대해서는 진단명까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거나, 기존에 이제 굉장히 고가의 의료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의 활동을 도와주거나 하는 이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나중에 공유를 따로 해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은 이제 쭉 개괄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막 사진인데, 망막 사진을 가지고 어떤 도움을 진다든지, 뭐 파킨슨병을 MRI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파킨슨병의 인지에 대한 진단 여부를 좀 더 높여준다든지, 아까 보셨던 이제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 결절이 있다든지 폐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노테이션 돼서 어큐러시를 높여서 표시함으로써 볼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주로 영상을 학습해서 영상에서 어떠한 결과를 끄집어내고 진단을 내리거나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컴퓨터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에 주류였다면, 지금은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게 데이터, 그러니까 이 텍스트 데이터,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가 중증에 빠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일반 환자가 어떠한 체온이나 혈압이나 특정 검사 결과에 따라서 중환자로 빠질 확률, 중환자에서 사망에 이르는 것들을 예측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꼭 컴퓨터 비전에 의한 그런 정형화되어 있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정형 데이터까지 합쳐져서 그런 진단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진단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거나 뭐 이러한 패턴의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나눠 보면은요. 영상의 뇌경색이나 뇌동맥류나 뇌출혈이나 이러한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진단을 하는 부분, 그리고 사망 위험에 빠지는 것들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예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 보조해 주거나 그 안질환, 뭐 유방암, 폐결절, 그리고 결국 지금은 이제 영상에 대한 부분이 좀 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영상 데이터가 아니고 일반 그런 텍스트 데이터, 저형 데이터와 합쳐져서 이제 인간이 가장 위험하게 빠지는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 점점 많이 그 확장되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러면 과거는 그랬었고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럼 미래는 어떠할 것이냐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일, 네, 모레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볼까? 예, 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논문 어, 그저께 이제 퍼블리시된 논문 그 알게 된 이제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생성형 AI가 이렇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LLM과 멀티모달 다양한 그런 그 영상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정보들을 통해서 진단과 환자와 인터랙션하는 환자와 소통하는 데 조금 더 편의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오고 예측하는 데에 좀 더 빠르게 확장이 될 것이다. 의료가 이제 꼭 환자만을 이제 의료의 변화가 꼭 환자가 병원에 오면 그 환자를 치유하는 데에서만 의료가 있었다 그러면 의사의 영역에서 환자의 영역에서 그런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연구하는 영역에서 각각 의료의 인공지능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고 적용되고 있고 접목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그런 논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른 흐름인데요. 그 우리나라에는 그 정보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막는 그런 규제 기구이죠. 그런데 그 규제 기구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고학수위원장이 의료 데이터에서 활용 수요를 압도적으로 높이고 데이터의 개방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이게 이제 7월 10일자 기사인데 이게 이야기하는 바는 의료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금융 부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오픈 데이터로 해서 꼭 어떤 특정한 은행에 있는 특정한 금융에 있는 정보만 보는 게 아니고 확장돼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법이 이제 바뀌어져서 상급 종합병원이 무조건 데이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송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이러한 권리가 이제 전송 요구권이라고 하는 개인의 전송 요구권이라고 하는데 정보 주체가 대리인을 통해서 요구를 하던 직접 요구를 하던 요구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중개 전문 기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은 그런 우리 같은 이제 산업군에서 여러분과 같은 산업군에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이데이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지는 한 4, 5년 됐고요. 지금 올해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에 풀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게 해서 이런 일의 장표를 준비했고요. LM을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있냐 하면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병원에서 핵심적인 그런 그 핵심 자원은 사실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의사들은 세 가지의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의 영역을 있습니다. 진료를 하는 진료 의사로서의 영역이 있고 어 교육자,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육자로서의 신분이 있고 연구자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생각보다 노가다가 이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무 기록 그런 것들 차트를 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지만 굉장히 이게 잡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통 그러시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제일 불만이 있으신 게 3분 진료, 2분 진료라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실에 갔는데 2 시간, 3 시간 기다려서 의사를 만났는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도 못했고 의사는 내 얼굴도 보지 않은 채 계속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반부에 인터페이스의 변화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키보드, 마우스뿐만 아니라 이제 보이스의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 월부터 5월 사이에 그 대규모 병원들 뭐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뭐 그 저희 CMC 뭐 이런 병원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환자와 이렇게 대화를 여러분 그 진료실에 오면 이제 대화를 얼굴 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ST 스피커 투 텍스트로 해서 변환이 되고 그 변환이 된 걸 가지고 기록으로 변환이 되고 이게 지금 현재 구현되어 있는 기술 수준이 여기까지 왔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예비 진단, 이건 어떠한 진단일 것이다.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 어떤 처방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환자에게 의사에게 의료진에게 가이드하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그 처방을 해서 더 환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수 있고 환자의 아이 컨택을 해서 환자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페이션트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로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LLM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진료에 들어와서 그런 수많은 기록들 생성되어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분류해 주고 요약해서 처방까지 이루어지는 것들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이 부분들은 이미 경험해 보신 뭐 노트북 LM이나 뭐 수많은 그런 퍼블릭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병원에서 좀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김상균 교수가 이제 페이스북에 인용해 했던 단어 장표인데 저는 꽤 인상 깊어서 네. 누구나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누군가 그것들을 하기 전까지인 것이고 네.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나 그런 기술 발전들을 이해하고 그중에 정말 필요한 거는 가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저들은 무엇을 원할 거고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플레이어들을 찾아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보일 대표님께서 이제 큐레이터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이제 김난도의 마켓컬리 인사이트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제 큐레이션 해서 보통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같은 데 가면 그런 주제에 맞는 그런 작품들을 골라내거나 아니면 적절한 제안을 설명을 해 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의 병원에 한 24 년간 있었었기 때문에 병원의 그런 그 근무자들, 환자들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안해서 그런 산, 학, 연, 관과 어우러져서 조금 더 의료 생태계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발전시키고 싶은 꿈이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
소통을 하는 것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큐레이터를 지향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남은 시간은 혹시 앞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의료에 대한 그런 그 궁금증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